저희는 1조이고요. 저희 조는 임현진, 김현지, 이재환, 오미은, 구재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조 발표를 맡게 된 김현지입니다. 저희 조는 더 골드실드 프로젝트의 정의, 배경, 사용된 기술, 검열된 내용, 현재 상황, 결과, 미래 예측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수공정이라 불리우는 더 골드실드 프로젝트란 중국의 인터넷 대규모 검열 및 첩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국 공안부는 유해한 웹상의 콘텐츠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포르노 사이트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 1만여 개의 감시 서버를 설치해 사용자들의 댓글 및 채팅 내용까지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공세하고 해외에서 중국 정부나 기업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빼려는 해킹도 방어합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인 만리장성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만리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의 합성어로 중국이 1998년 황금방패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해 2003년 완성한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입니다. 사회 안정을 이유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국 내에서 구글이나 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골든시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래프에 나온 대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994년 인터넷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0%에서 시작해서 2009년 28.8%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정보의 확산과 가용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었으나 곧 접속한 정보의 종류와 관련하여 온라인 콘텐츠 및 시민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관인 NPS는 즉시 더 골든실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시행했던 골든실드의 기본 형태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중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데이터망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 VPN, 즉 우회 경로 프로그램을 통해 파괴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화해와 개발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한 차단 및 감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천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접근 금지 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PC IP 주소마다 이력을 해석하고 각 사용자의 정치적 경향을 분석한 뒤 접속의 가부를 판단하는 추론 기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알려진 AI이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제안을 하는 학습 방식의 응용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에서 티베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허용이 되지만 티베트를 검색한 후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때부터는 접근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회적인 접속 방식이 발견될 경우 그것을 다시 검색 제한을 걸고 그와 관련된 영상, 이미지, 텍스트 자료에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선망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DNS 차단, 연결 페이지 차단, URL 키워드 차단, 페이지 스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방화벽과 라우터의 접속 제어 목록이 있는 전통적인 IP 차단을 사용합니다. CNN, BBC, RFA, VOA 등 서방 주요 언론들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고 파룬궁, 민주화 단체 등 중국 외 지역에 위치한 주요 뉴스 웹사이트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처리하기 위해 골든실드 프로젝트보다 정교한 차단 및 필터링 메커니즘을 채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래 공격 탐지를 위해 고안된 침입 탐지 시스템 IDS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URL에서 특정 문자열을 필터링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URL 필터링 메커니즘은 프록시를 통과하는 트래픽이 암호화되지 않고 필터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HTTP 프록시를 차단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수준의 게이트웨이를 갖추기 위해 세계 유수의 방화벽 제공자들로부터 최첨단 필터링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검열된 사이트는 이와 같습니다. 중국 민간 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렉사 통계 기준 상위 1000개 세계 주요 사이트들 중 836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149개 사이트가 중국에서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재원들도 이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이들 사이트 접속이 필수적인 이들은 VPN, 즉 가상 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VPN 단속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허가를 하지 않은 VPN 기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용자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중국 철수에 대한 중국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2%가 유감, 실망과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구글을 일찌감치 내보냈어야 함, 이제 중국 사이트를 써야 함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구글은 2010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바이두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가 90%가 넘는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중국 시장의 전부에 가까운 검색 시장을 차지하던 구글은 그 자리를 내어줘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던 구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구글이 자국 시장 내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국의 정치 활용을 위하여 구글이 협조해줄 것을 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검색을 추구하는 자사 정책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으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강제당했으며 홍콩으로 중국 서버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검색엔진 점유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구글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직면한 중국이 내부 단속과 기관 잡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및 언론 검열 강화에 나섰습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화 웨이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위챗에 대한 감독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C는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유해한 동영상을 올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동영상 공유와 토론 기능을 갖춘 소셜미디어 플랫폼 PP가오샤를 앱스토어에서 지우고 일부 기사와 블로그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8,000명을 넘어서고 563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은 현지 언론사에 긍정적인 소식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신화통신과 CCTV 등에는 방역복을 입은 채 포옹하는 의료진 부부와 사람들이 외출이 금지돼 집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미래 예측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만리 방화벽이 강화되자 중국 누리꾼들이 각종 방법으로 저항에 나섰습니다. 뿔난 누리꾼들은 이모티콘,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어병은, 중국 고대 상형 문자인 갑골문, 모르스 구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우한 등 중국 후베이성 도시들에 대한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을 통해 암울한 현지 성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질병 관련 공식 발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해 유튜브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SCNF의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에 암호화된 아이폰 속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빼낼 수 있는 뒷문을 만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애플은 굴하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시민이 무단횡단만 해도 감시 카메라가 위반자의 사진을 찍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원을 확인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큰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감시 소프트웨어 이름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말살하는 인공지능의 이름이었던 스카이넷이라고 붙여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인식 차이가 존재해도 각 문화에서 용인하는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수준은 다르니 각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가 사용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 예가 방범 카메라를 만들어 파는 중국의 하이크 비전과 다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판매한 제품의 뒷문이 비밀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업소나 가정에 설치된 영상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감시에 능한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의 테크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리 방화벽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는 장벽 너머로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감시탑을 세운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의 미국보다 중국에 가까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미래의 인터넷은 어쩌면 지금 중국이 그려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 1조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